구글 폼을 활용한 설문지 만들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C로 구글 폼을 어떻게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모두 PC로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접속을 해주시고 PC로는 직접 실습하면서 만들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공유 중지하고, 자, 혹시, 이전에 제가 이 구글 폼 신청서 관련해가지고, 아마 제가 이거를 공유를 드렸었을 거예요. 네, 공유를 드려서 아마 접속해가지고 기재해 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구글 폼 설문지란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아마 다들 확인 한번 해보셨을 텐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구글 설문지를 만들 수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쉽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PC로 접속을 해 주신 다음에 자, PC로 접속을 해주신 다음에 구글로 들어가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구글. 자, 구글은 어떻게 들어가냐?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구글, 저는 구글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이버로 검색하신 다음에 구글로 들어가셔가지고 접속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자, 보시면 네이버로 보시면 검색창에 입력을 하실 수 있도록 깜빡깜빡거리죠, 커서가. 이 상태에서 한글로 구글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상단에 구글, GOOGLE라고 영문이 바로 나오시죠? 이 상태에서 구글 사이트 클릭해 주시면 되시는데 거의 대부분 구글 거의 아마 다들 계정이 있으셔서 다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네, 요새는 다 구글 자동 이제 연동이 되어 있어서 로그인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위에 구글 이렇게 해서 상단에 검색하시게 되면은 위에 상단에 지메일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점이 9개가 있어요. 이 점 9개가 마치 와플을 닮았다라고 해서 와플 버튼이라고 일컫거든요. 그래서 와플 버튼을 살짝 클릭을 해주시면은 검색도 보이고 뭐 지도창도 보이고 유튜브도 있고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활용할 거는 그 폼 템플릿은 바로 설문지라는 거예요. 아래 하단에 제일 끝에 있습니다. 보라색의 설문지를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자, 보라색 설문지 클릭해 주시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거.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위에 연락처 정보, 티셔츠 신청, 뭐 여러 가지 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템플릿도 있지만 일단은 오늘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 이 화면이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이신다라고 하시면 채팅창에 네, 잘 보여요.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 적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공유하고자 하는 화면이 지금 잘 보이는지 제가 지금 구글 설문지를 떡 하고 열었습니다. 네, 잘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 이제 보이실 텐데 지난번에도 우리 더한페이 강의 신청서를 작성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거를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작성을 해 주셨던 내용들이에요. 네. 도대체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자,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새 양식으로 시작하기 버튼을 이용해서 새롭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 위에 상단에 보시면 새 양식 시작하기 밑에 내용 없음 플러스라고 바로 보이시죠? 네, 플러스 버튼 클릭해 주시면 정말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 제목 없는 설문지만
덜렁 있는 요 내용만 보이실 거예요. 네. 제목 없는 설문지 이 부분에다가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 구글 설문지만의 대표적인 그 제목을 적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혹시 선생님들께서 모두 다 렌탈 요것도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 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렌탈 접수 신청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다 렌탈 접수 신청서라는 큰 대제목을 넣었고요. 자, 여기다가 큰 대제목을 넣었습니다. 근데 위에 상단에 보면 제목 없는 설문지라고 해서 아무것도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적혀져 있지 않게끔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처럼 제목을 우리가 클릭을 할 수 있게끔 이 설문지에 제목을 넣어줘야 되는 건데 여기에 그냥 커서만 갖다 대주세요. 그러면 내가 조금 전에 모두 다 렌탈 접수 신청서를 입력했던 대제목 그 란이 자동적으로 제목으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보이시나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아래 하단에 설문지 설명이라고 보이시죠? 이거는 소제목, 소설명란을 적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요거에 앞서서 제가 잠깐 예시로 만들어 본 게 있거든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뭐 디지털 모두 다 렌탈 신청서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요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나요? 상품과 모델명을 작성해 주세요. 등등등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 볼 건데요. 이거 내용을 솔직히 다 언제 입력을 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데 제가 요 부분을 링크를 우리 여기 줌 단톡방, 아니, 줌 채팅방에 좀 나눠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폼 여기에 접속해 주신 다음에 그 이름대로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을 복사한 다음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 입력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모두 다 렌탈 접수 신청서라고 적어 주신 다음에 설문지 설명란에는 안녕하세요. 모두 다 렌탈킹은 저희 더함페이와 더함페이가 아니라 더함 이노베이션으로 할게요. 더함 이노베이션과 믿고 진행되는 협업업체입니다. 디지털 가전제품, 휴대폰, 노트북부터 캠핑카까지 여러 가지 제품을 살펴보신 뒤 신중히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또한 신청하셨다고 해서 모두 다 이루어진 건 아니며 모두 다 렌탈킹 상담원이 따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저는 그냥 짤막한 설명란을 조금 넣어봤거든요. 요거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는 이 문구가 싫어요. 다른 문구로 넣을래요. 라고 하면 언제든지 바꾸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문구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밑에 제목 없는 질문에 자, 제가 그 채팅창에 보내드린 구글 폼 설문지 다들 열어보셨죠? 네. 보신 분, 나는 열어보고 지금 이제 구글 폼 설문지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 네, 손등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분들 계십니다. 잘 따라와 주고 계시네요. 자, 여기 보시면 제목 없는 설문 여기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었죠?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였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타자로 입력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물음표. 자, 했더니 여기 오른쪽에 유형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지금 현재 객관식이라는 질문으로 두 가지 이렇게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가 솔직히 객관식 질문은 아니잖아요. 그쵸? 단답식이기 때문에 여기 유형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단답형, 장문형 여러 가지 있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했을 때 굳이 장문형이 아닌 단답형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그러면 상단에 단답형으로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 상태에서 또 하나를 질문을 추가를 해야 돼요. 그쵸?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 플러스 버튼 동그라미 약간 십자도라미 같이 생긴 질문 추가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했더니 자, 밑에 질문 사항을 또 입력할 수 있게끔 창이 나왔습니다. 여기 다 두 번째 뭐라고 입력이 되어 있나요? 뭐라고 입력이 되어 있나요? 말씀해 주셔도 되시고 채팅창에 넣어 주셔도 됩니다. 자,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나요? 였어요.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나요? 자, 이것도 역시 순서를 바꾸시거나 첫 번째 질문 난 이걸 안 넣을래요. 난 두 번째 질문 다른 질문을 넣을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언제나 수정 가능합니다. 자,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냥 연락처 이렇게만 적으셔도 돼요. 네. 저처럼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가 아니라 성함, 연락처 이렇게 단답 질문으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자, 했더니 단답형 나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장문형으로 할 거야. 뭐 상관없으세요. 그지? 네, 단답형으로 이게 간혹 단답형으로 해놨는데 누군가가 대답을 막 주소를 넣는다든가 뭔가 장문형으로 넣었다라고 하면은 에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 부분을 잘 선택을 해서 입력을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질문 추가 플러스 질문 추가 보이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나요? 했는데 세 번째 질문 뭐였죠? 자, 상품과 모델명을 작성해 주세요. 저는 이 부분 그냥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구글 폼 링크를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내용을 보시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작성을 해주시거나 나는 이거 말고 다른 문구로 다른 질문을 좀 넣을래요 라고 하시면 그걸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식적으로 일단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내용대로 그 모두 다 렌탈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 내용도 그대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쵸? 그거 내용을 그대로 이제 본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상품과 모델명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단답형이 아니라 나는 장문형으로 좀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여기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는 했지만 여기 밑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필수 항목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활성화 시켜 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요거를 건너뛰시는 고객님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필수를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문지를 만드시게 되면은 이 고객이 이름 남기지 않는 상태에서 설문지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설문지가 저장이 돼요. 근데 만약에 필수라는 항목에서 활성화를 딸깍하고 버튼을 이용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면은 이 고객이 건너뛰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필수로 요거 필수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고객 작성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고객이 이 설문지조차가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듯 연락처, 뭐 성함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꼭 반드시 필수 부분에 아까 우리 입력했을 때 필수 부분에 항상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버튼 한 번만 필수 부분에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오른쪽으로 딸깍 하면서 가지면서 활성화가 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상품과 모델명을 작성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적어주세요. 이 부분도 필수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는 좀 필수로 하라고 지금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모르면 모른다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수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여기 잘못 입력해서요. 솔직히 조금 위아래로 순서를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상품 모델명을 작성해 주세요. 이 부분을 맨 상단에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자, 여기 점 9개 점이 옆으로 누워있는 점 9개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 갖다 댔더니 커서가 사방팔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는 상태로 바뀌실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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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끌어다가 갖다 대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부분에 위로 바로 올라가져 있을 거예요. 네, 나는 그래도 그냥 세 번째로 다시 밑으로 내릴래요? 라고 하면은 그냥 다시 쉽게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중간에 멈췄죠? 이렇게 줄 밑으로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 상태에서 다시 질문 추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 다시 한번 아까 조금 전 구글 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렌탈사를 적어주세요. 어디 제품인지 어느 브랜드인지 렌탈사를 적어주세요 라는 부분을 저는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렌탈사를 적어주세요. 네, 만약에 냉난방기다라고 하면 위니아인지 삼성인지 LG인지 나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뭐 모르면 모름이라고 적어주세요 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죠. 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굳이 내가 필수로 놓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쵸? 렌탈사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 그쵸? 그러면 필수 요 상태를 요거를 굳이 활성화시켜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서 요 플러스 질문 추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구글 폼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의무 개월을 적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저는 다 일일이 입력하게 되면은 자, 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 저는 그냥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무 개월을 적어주세요. 예 사항을 제가 적었어요. 60개월이면 60개월, 뭐 36개월이면 36개월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고객의 입장에서 모르면 모름이라고 적어주세요. 상담원이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라는 멘트를 같이 넣어주시면 굳이 이거는 내가 몰라도 되는구나. 상담원분이 따로 연락 주실 예정이구나. 라는 거를 인지시킬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필수가 아닌 그냥 비활성화로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 추가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 요금을 얼마로 책정하고 계시나요? 자, 이 부분을 여기에 또 질문 추가로 넣어주시면 좋겠죠. 월 요금 얼마로 생각하시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10,000원대, 20,000원대, 30,000원대 정확하게 금액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인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고객들은. 그렇기 때문에 10,000원대가 좋아요. 뭐 20,000원대가 좋아요. 이렇게 그냥 고객들이 좀 선택해서 그냥 작성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단답형으로 놓을게요. 월 요금 얼마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얼마로 생각하고 계시나요도 좋을 것 같고 알고 계시나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10,000원대, 뭐 29,000원인가?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실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 또 질문 추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SK매직, 세스코, 쿠쿠, 청혼아이스 접수 시에만 미리 계좌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저도 몰랐는데 네,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땡땡땡 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려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우리 모두 다 렌탈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작성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내 계좌 정보를 여기다가 작성을 해도 되나? 라는 약간 의문사항이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모두 다 렌탈킹 관련돼서 홈페이지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동영상 추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제가 동영상 추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한번 검색 한번 되나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모두 다 렌탈킹, 모두 다 플랫폼에 관련해서 모두 다 렌탈킹 광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모두 다 렌탈킹
광고 영상이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상대방이 봤을 때 이게 잘 보여지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 선생님들께 제가 링크를 보내봐 드릴 거예요. 잘 열리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쭉쭉 다시 한번 내려가서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아까 마지막 정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추가 한번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해서 SK매직, 세스코 이 부분 계좌번호까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시고 자, 내가 여기에서 또 질문 추가를 하나 더 넣었어요. 실수로 어떡하죠? 라고 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 밑에 부분 삭제, 휴지통 모양이 있어요. 삭제 부분 들어가셔서 네, 체크해 주셔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너무 밋밋하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조금 예쁜 이미지 한번 넣어볼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위에 상단을 한번 보세요. 위에 상단을 봤더니 저랑 살짝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저는 부가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굳이 모르셔도 돼요. 부가기능까지 알아버리면 머리 아파요. 네, 절대 모르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보내기가 있고 여기 눈 모양이 있고 팔레트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 잘 작성을 하고 있는지 고객이 직접 접수할 때 한번 그 어떻게 작성이 되게끔 보이는지 직접적으로 보려면 어떻게 보면 되나요? 라고 질문 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 팔레트 옆에 눈 모양 한번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모두 다 렌탈킴 광고 영상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음악 큐 나오고 있나요? 음악도 혹시 나오고 있나요? 소리랑? 이제 소리가 혹시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유튜브 소리도 잘 나옵니다. 채팅창에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소리도 잘 나오고 있구나.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 부분도 오탈자 없이 잘 작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설문지 수정이라고 해서 연필 모양이 바로 보이실 겁니다. 연필 모양 클릭. 자, 연필 모양을 클릭했더니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왔어요. 아, 미리 보기를 보면은 고객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내가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구나. 자, 그리고 미리 보기 옆에 보시면 테마 맞춤 설정이라는 게 있어. 팔레트 모양 보이시죠?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로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머리글이 뭐고 질문이 뭐고 텍스트가 뭐고 이 부분까지 생각하시면 또 머리가 아파요. 우리는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머리글에 이미지 선택이라고 바로 나와 있어요. 볼게요. 한번 이미지 선택이라고 되어 있더니 구글 폼에서 제공하는 무료 이미지 사진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내가 지금 고객이 보이게끔 설문지를 만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가 조금 색깔도 좀 넣고 싶고 이미지를 조금 넣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팔레트 모양 이미지 선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을이니까 우리 직장 및 학교 부분에 여기 이 부분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시고 자, 사진으로 해서 아이고 내 사진이 나와서 깜짝 놀랐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업로드 부분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탐색을 해서 나름 뭐 더한페이 뭐 이렇게 이미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두 다 렌탈킹 관련된 사진 같은 거를 탐색 버튼을 이용해서 PC로 불러오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만 우리는 테마로 우리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거 연습해보기로 했으니 이 테마 부분 들어가시면 직장 및 학교라고 해서 제일 처음 나오는 카테고리 안에 낙엽이 나와요. 맨 끝에 여기 밑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 약간 가을을 연상케 하는 여기 낙엽이 보이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삽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자, 보이시죠? 이처럼 내가 밋밋한 구글 설문지에서 약간 색상이 약간 가을을 연상케 하는 가을 분위기 나는 이런 색상, 그 이미지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색상이 있습니다. 색상도 역시 이렇게 여기 타이틀 요 갈색 부분 바꿔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배경은 여기 양쪽 배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쪽 배경이 살짝 이건 무슨 색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좀 어둡게도 가능한데 너무 어두우면 좀 칙칙해 보일 수 있으니 살짝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보라색도 아닌 것이 약간 가을 분위기처럼 약간 상아색처럼 이렇게 색상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았고요. 다시 닫을 때는 테마 위에 상단에 X표 버튼이 있어요. 그냥 X표 버튼으로 해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름 우리 접수 신청서를 받아 보았는데요. 이거뿐만 아니라 우리 더한페이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대리점 모집이라든지 가맹점 모집 또한 이거를 문구 또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또는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나요?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접수 신청을 만드셔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정말 활용하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채팅창. 소리도 잘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글 폼 설문지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도대체 링크를 어떻게 만드나요? 어떻게 생성하나요? 자, 위에 상단에 보라색의 이제 보내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여기 보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자, 우편 모양의 편지 모양이 있고 자, 가운데 클립 모양이 있어요. 이 클립 모양이에요. 클립 모양을 딸깍하고 클릭해 주시면 링크가 장문의 링크가 있어요. 아, 이거 너무 긴데? 이거를 딸깍 URL 단축 버튼을 체크해 주시면 똑 하고 단축이 돼요. 축소가 됩니다. 링크 길이도. 이 상태에서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이에요. 자, 제가 채팅창에 다시 한번 이 구글 폼 링크를 보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가 보내드린 링크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 잘 보여지는지, 미리 보기처럼 잘 보여지는지, 그리고 이 광고 영상도 잘 보여지는지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링크를 어디다 올려요? 그쵸? 링크는 우리 지난번에 블로그 개설하고 만들어 봤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쵸? 인스타그램 거기 웹사이트 입력하는 것까지 제가 드렸어요. 근데 그래도 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저희 그 유튜브 제가 그 유튜브 제가 복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다시 한번 뒤로 가셔가지고 그 유튜브 옆에 다 보여지실 거예요. 블로그,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 유튜브에 반드시 들어가셔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링크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반드시 블로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시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구글 폼 설문지 컨트롤 V 했어요. V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신청서를 여기 블로그라든지 인스타 웹사이트에 그냥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이게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모두 다 렌탈 관련해서 블로그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밑에다가 모두 다 렌탈 접수 신청서를 넣어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그 구글 폼 신청서는 더한페이 뭐 가맹점 모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리점 모집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구글 폼 신청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블로그도 내용도 어느 정도 동일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시고 저는 가끔 좀 귀엽게 스티커를 좀 넣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이것도 되게 중요해야 되는 게 저는 이모티콘 이런 식으로 링크 클릭 이모티콘을 좀 넣어요. 왜냐하면 우리 네이버 AI는 클릭해 주세요.
눌러주세요를 안 좋아해요. 이런 문구를요. 왜냐하면 클릭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클릭해주세요. 이 부분 뭐 눌러주세요. 이거를 가끔씩 쓰는 건 괜찮지만은 뭐 자주 쓴다거나 그러면 아 이거는 뭐를 자기 걸 뭐 유도를 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해서 클릭이라는 단어와 뭐 눌러주세요 이런 거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링크 클릭이라는 이모티콘을 조금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누가 링크를 클릭하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직관적으로 이모티콘만 봐도 이렇게 해서 아 링크를 클릭하라는 얘기구나 라는 뜻으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모두 다 렌탈 접수 신청서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블로그를 작성을 해주시거나 인스타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반드시 이렇게 요 링크를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